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법가를 세운 상항의 상군서입니다. 본명은 공손항으로 대부분 독자에게 매우 낯설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실력과 인지도는 반비례한다는 걸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때 마침 후진국이던 진나라의 효공이 천하의 현인을 초빙한다는 구인 광고인 초현영을 선포하자 당장 진나라로 향해 효공과 며칠을 토론한 끝에 재상으로 발탁됩니다. 상항도 뛰어난 실력을 지녔지만 학벌과 인지도에 얽매이지 않고 인재를 발탁하던 당시의 관습이 사실 더 부럽습니다. 당시 제자백가들에게 옛 시대의 모든 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고 건드릴 수도 없는 진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상항은 기원전 359년과 10년 후인 기원전 350년 두 차례에 걸쳐서 대대적인 법 개정인 변법을 시행하며 거침없이 자기의 뜻을 펼칩니다. 시대 전체의 패러다임 자체를 과감히 뒤집어버린 셈이죠. 지금의 주민등록증인 호패법과 범죄를 저지른 자 외에 친족에게도 연대 책임을 지우는 연좌제를 비롯해 지방분권제인 봉건제를 폐지하고 중앙집권제인 군연제를 시행했으며 도량형을 통일하고 토지의 질과 생산량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거두는 등 개혁의 바람이 진나라에 태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특히 우리가 상항에게 배워야 할 가장 큰 부분은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개념 및 그 철저한 시행 의지입니다. 왕과 신하들이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존망의 원인이며 예전에 공로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실패하면 그로 인해 형벌을 줄여주지 않아야 한다. 충신이나 효자라도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그 죄목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어긴 경우 사형을 내리고 절대 용서하지 않으며 형벌이 삼족에 미치게 해야 한다. 라는 말만 봐도 그 의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항은 말 그대로 왕의 아들인 태자의 실수조차 봐주지 않고 법이 정한 대로 처벌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긴 했지만 그건 상항의 잘못이 아니라 특별 대우를 바란 태자와 대신들의 특권의식이 빚어낸 복수였을 뿐이죠. 상항의 개혁 10여 년 만에 진나라는 전국시대의 강자로 떠올랐고 140여 년 후 진나라의 시왕이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게 된 원동력도 바로 상항의 사상이었고요. 상항의 사상을 5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세변도의로 시대는 변하기 마련이고 변하는 시대마다 요구하는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둘째는 명분공사로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해서 공적인 일은 누구든 예외 없이 법 단 하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는 농전으로 부국강병의 유일한 길은 오직 농사와 전쟁뿐이고 이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나라의 해만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농사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넷째가 백성들을 농사와 전쟁에 매진하게 하는 방법인 상벌입니다. 그리고 상벌을 시행할 때도 포상보다는 형벌에 초점을 맞춘 결과가 5째 경죄 중벌로 가벼운 죄라도 처벌은 무겁게 해서 백성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궁리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항이 포상보다 형벌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형벌은 그릇된 행위들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고 포상은 그런 금지의 효과를 더 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가장 절실한 것 중 하나가 법치의 확립이고 보면 상항에게서 배울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법가의 사상을 집대성한 한비의 한비자로 찾아뵙겠습니다.